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데이터 센터,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숨겨진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LG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AI 열풍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주가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좀 보시면, 자,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어요. AI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엔비디아와 함께 가는 종목이 있죠. AI 데이터 센터, 그 중에서도 냉각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버티볼딩스입니다. 네, 버티볼딩스도 최근에 가파른 상세를 보이면서 사실 올해 내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올해 1년 동안 약 10배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 이 버티볼딩스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주도 섹터,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시가총액도 약 50조에 달하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훨씬 더 큰 그런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이렇듯이 사실 AI 데이터 센터 혹은 AI 열풍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열풍이 저는 손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증설이라던가,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들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감에 반해서 에너지 공급량에 따라주지 못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는 스스로 에너지를 조달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 전력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냉각 시스템입니다. 열을 많이 받게 하면 받게 할수록 비효율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버티블징스가 이제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올해 템버거의 그런 포지션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가는 비용, 전략 비용의 50%가량이 냉각 비용이에요. 그만큼 냉각이 얼마나 많은 그런 전력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바닷속에 있는 뭐 데이터 센터던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넣음으로써 냉각 시스템에서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개발이 되고 있을 만큼 이쪽에 대한 연구 개발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다. 그에 반해서 LG전자의 주가는 너무 조용해요.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펀더멘탈, 성장성, 모멘텀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조용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쪽에 대한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에 대한 그런 좀 뭐랄까 이슈가 좀 불면서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급등했었는데, 급등하자마자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3% 이상 올랐지만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이슈가 단순히 테마성 이슈인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슈인지, 아니면 LG전자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LG전자는 애초에 냉각 시스템에 상당히 좀 기술력이 커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LG전자가 가장 잘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공항이라던가 아니면 거대한 쇼핑몰, 뭐 스타필드 이런 쪽에서 LG전자가 이제 칠려를 활용한 이제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규모만 더 커지면 AI 데이터 센터 혹은 데이터 센터에 그대로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5만 RT라는 것은 1RT에 이제 물 1톤을 24시간 내에 얼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효율성, 효과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5만 RT면 전 세계 탑급이에요. 5만 RT까지 LG전자가 기술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교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향후 버티볼딩스가 냉각 시스템을 통해서 시가총액 약 50조인데 LG전자는 이미 가전 쪽에서는 전 세계 1위 기업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장, 스마트카 혹은 이제 모빌리티라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쪽의 전장 시스템에서 이미 수주 잔고가 100조가 넘어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17조 원 됩니다. 그런데 전장 쪽에서만 수주 잔고가 이미 100조가 넘었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쪽에서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핵심은 딱 두 개다. 자율주행 시스템 혹은 스마트카 시스템에서 핵심은 딱 두 개다. 하나가 반도체고요. 하나가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LG전자가 소프트웨어 쪽에 전장 쪽에서 진출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인포메인트먼트를 해서 소프트웨어 SCV를 통해서 받은 그 수장고양이 100조가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스마트카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장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 AI 센터 이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LG전자의 그런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평가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단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냉각 시스템,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에 진출을 하는 그런 것들을 아직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하게 된다면 저는 최소 내년 정도면은 5조 이상의 영업이익은 당연히 찍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17조 정도이기 때문에 딱히 고평가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LG 쪽 기업들을 보면서 LG 쪽은 투자하면 안 돼. 왜냐? 주주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노이즈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시가총액이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받아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나 냈어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5천억 이상 시가총 자산 규모가 5천억 이상 되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밸류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밸류업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주 친화적이지 않던 행보를 해왔던 기업들 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 LG그룹을 향하고 있는 그런 노이즈, 주주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노이즈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 여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특히 버티버진도 그렇고 이번 LG전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이번에 냉동 시스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냉방 시스템이 대략 한 10년 내에 40조 이상 시장 규모가 40조 이상으로 커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술력은 예전부터 해왔던 대로 세계 탑급의 이제 포지션을 두고 있고 미국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실제로 수주를 받았죠.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업사이드가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ADS라고 해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SCV 스마트카에서는 이미 LG전자가 세계 탑급 기업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워낙에 포지셔닝이 가전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냉각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그런 칠러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전장 쪽 운영 체계 OS라던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실적이 저는 숫자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가 이제 수주한거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기차 부품이라던가 혹은 차량용 램프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미 50% 정도가 그런 인포테인먼트 이제 스마트카의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100조가량이 되는 수장고에서 50조 정도가 그렇다는 것은 이미 이쪽에서는 왈가불가 할 게 없는 세계 탑급의 전장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냉동 시스템, 냉각 시스템, 냉난방 공조 같은 경우에도 전체 가전제품의 영업이익에서 최소 30% 이상 아마 3년 내에는 50% 가까이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LG전자의 실적 성장세 두 번째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왜냐하면 가전업계에 치우쳐져 있던 그런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스마트카라던가 아니면 이제 AI 센터라던가 이쪽으로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그룹 전체적으로 끼어있는 그런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는 그런 노이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지금 정도면 LG전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가가 좀 처참해요. LG전자가 현재 쌓아놓고 있는 그런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LG전자가 전 세계 탑급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섹터의 중요도, 섹터의 관심도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처참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